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So we are talking about Friday. I think so. Fine. So we're talking about Friday. Let's just try to run out of possibilities. We're running out of possibilities. What are we gonna do? What are you doing? What? What are we doing? We're studying. Talmud. You don't seem studying. You're just arguing.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chab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 for you.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Just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There's a saying that goes, if you can't, some of us, are, as a favorite is, if you can't say it, you don't know it.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think makes sense, then you say it out, it sounds ridiculous, or you say it and you're.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22%가 유대인이죠. 2013년에는 12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 절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금융, 경제, 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비결. 그 속에 하브루타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탈무드를 소리내 읽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뉴욕에 있는 유대인 예배당. 토요일 저녁이면 아이들 말소리로 혼이 나갈 만큼 소란스럽죠.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을 지어 큰 소리로 책을 읽습니다. 모두 하브루타를 몸에 익히는 과정입니다. I don't think this is only good for Jewish people. I think everyone can learn from it. 우리도 잠깐 공부를 해볼까요? 도서관 모양의 조용한 공부방입니다. 한 사람씩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죠. 지금부터 8명의 대학생들은 서양사의 한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3시간 뒤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시험도 아닌데 꼼짝 않고 열심히 공부하네요. 이렇게 열심히 해요? 시험 본다고 해서 옛날부터 시험 보면 막 연도 나오고 무슨 국가 이름 나오고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런 것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형광펜으로,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문장 같은 거 형광펜으로 쳐서 먼저 한 번씩 다 읽고요. 그 형광펜 친 거를 쓰면서 노트 정리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 아래층에 또 하나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말하는 공부방입니다. 이 방에서는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묻고 설명하며 공부해야만 하죠. 다들 혼자가 익숙할 텐데 시끄러워 공부가 되기나 할까 걱정입니다.
결국에 이 식민지들까지 다 이어서 하나의 큰 제국으로 같은 그래도 공부가 재미있어 보입니다. 줄을 많이 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네요. 이거 진짜 기억하고 보지 않고 말해야 된다고 염두에 두고 보니까 좀 더 이 기억을 주입시킬 때부터 좀 짜임새를 내가 먼저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세 시간 뒤 조용한 공부방과 말하는 공부방 학생들이 모두 시험장에 들어섭니다. 시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 펼치고 시험 문제 풀어주세요. 시험 문제는 빈칸을 채우는 단답형 5문제와 수능형 유추문제 5개, 그리고 서술형 5문제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검토위원이 문제를 출제했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조용한 공부방 학생들입니다. 잘 풀고 있을까요? 막상 시험지를 받고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딱 그 중요한 부분에서 생각이 안 나고 막상 시험지를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쪽은 말하는 공부방 학생들입니다. 어디가 시험을 더 잘 봤을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가 더 잘 봤을 것 같은데요. 자기가 아는 게 모르는 게 나오니까 아는 거는 제끼고 모르는 것부터 먼저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설명해 줄 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스스로 캐치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배운 부분만큼은 좀 그래도 많이 기억에 남겠죠. 달랐던 것은 3시간의 공부법. 정말 말하는 공부방이 시험을 더 잘 봤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답형 점수가 말하는 공부방이 2배나 높습니다. 수능형 문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술형 역시 말하는 공부방이 2배 가까운 점수입니다. 말하는 공부법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아마 처음 이런 장면을 보신 분들께서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리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놀라운 결과가 아닙니다.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 이런 걸 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나의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 설명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그리면서 정리가 됩니다. 뭔가를 말로 설명해보면 압니다. 듣기만 하며 지식을 집어넣는 것과는 달리 말로 설명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끼죠. 메타인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이 학습 피라미드는 공부를 한 다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듣는 공부는 5%가 남지만 말하는 공부는 90%가 남습니다.